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뿌린 혐의의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고 구속 상태에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실명이 하나둘 공개가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증거를 갖고 검찰을 수사해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요.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얘기들은 다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들이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얘기를 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즘 민주당이 여러 악재들에 지금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오늘 유독 또 이재명 대표의 말과 발언들 화면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돈 봉투 명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갖고 수사해야 되지 않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출석 면단 자체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이게 다도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작으로 해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 돈을 마련해서 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거의 확정이 될 정도까지 수사가 됐을 때 준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리스트도 나온 것이고 검찰이 뭐 의도적으로 흘리네 어쩌네 이러는데 지금 영장실질심사 하기 전까지 그 명단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파일이 왜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 보면은 저런 파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포섭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은어로 이제 2번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돈을 줄 때 이제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 실수로 2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체크를 해요. 누구한테 한 번 줬다. 얘는 내가 작업했다 이런 식으로. 뭐 시쳇말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신 제가 거죠? 이제 예. 사건할 때 이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러면 또 관련자들끼리 또 그 정보를 공유를 해요. 이 사람까지는 내가 했다. 너는 안 해도 된다. 넌 다른 사람 해라. 그리고 또 이제 박무보좌관한테서 수시로 보고성 이제 글을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이 보좌관한테 보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됐다. 누구까지는 지금 이제 전달을 했다라는 걸 전달하면 아, 이 사람까지 내가 확보를 했으면 판세가 어디까지 왔구나. 이제 위에선 또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자료들은 앞뒤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참석 결석이라고만 돼 있지만 저게 돈을 줬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녹취 파일하고 맞춰보면 나오거든요. 그 정도까지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요 리스트하고 녹취 파일하고 맞춰보니까 앞뒤로 연결돼서 증거가 있구나. 상당 부분 지금 소명이 됐구나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리스트 지금 나온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증거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 말씀은 잠깐만요.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면 이게 2021년 4월 28일 그러니까 당시 전당대회 직전에 돈이 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그 현장과 그 공간에서 단순히 이게 출석 여부만 왔냐 안 왔냐 체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검찰에 받아들였을 땐 돈을 존재 안 존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증거다.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바꿔놓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대장동에서도 핵심 파일이 지분 비율에 대한 파일인데 제목은 골프 잘 치기 뭐 제목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 회식 명단, 뭐 참석 불출석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석 불출석이면 이제 결석 이렇게 해놓은 거 자체가 거기 왔으면 내가 할 거는 했다. 줬다 이런 의미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 그건 녹취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리스트도 법원에서 공개했을 때 이게 구도가 안 맞으면 사실 저것만 가지고 영장 발부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충분히 좀 앞뒤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19명의 실명이 공개된 것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받쳐진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단만 있죠. 참석했다 안 했다, 결석했다 참석했다 명단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뭐 정말 돈 봉투를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할 수 없다는 거고 민주당의 주장은 또 참석 여부도 실제 참석한 사람과 맞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것도 맞춰봐야 될 것 같고 저기에 보통 이제 조참 모임이라고 하는 게 당대표 선거를 하면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의원들을 만나서 조참 모임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모임의 일종일 수 있는데 반드시 저기서 돈 봉투가 전달됐다고 하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장소가 본청의 소회의실이거든요. 뭐 국회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과연 돈 봉투가 나눠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아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 송영길 전 대표도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돈 봉투가 뿌려질 수 있냐 이렇게 최근 말했었습니다.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조참 모임한 명단을 가지고 특정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황당한 말인 것이 선거 때 후보자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아침마다. 국회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조참 모임을 다 합니다. 뭐 이게 무슨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런 공개적 장소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누구나가 다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돈 봉투를 뿌리냐. 그런데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에선 송영길 전 대표 주장과는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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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또 호남이잖아. 근데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어제 그거 이제 의원이 그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3분? 네네. 2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505호 잠깐 올라가?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엑셀 파일만 갖고 이게 핵심 증거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실제로 여기 이름이 언급됐던 이 의원들, 현직 의원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인. 그것도 저희가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녹음 파일을 보면 실제로 호남 의원들에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녹음 파일 내용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우선 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아니 거기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국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회 기자실은 붐빕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실은 회의가 없으면 거기 썰렁합니다. 사람 없어요. 기자들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외통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들 몇 명 없어요. 거기 소회의실 다 나가라 그러고 모임하면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보통 국회가 열리고 뭐 외통위 회의가 열릴 때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돈 봉투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찰이 보면 여러 가지 출입 기록이라든지 엑셀 파일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파악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 이름이 다 거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할 때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실제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뭘 기록했냐면 이 의원들의 회원 방이 있습니다. 몇 층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아마 검찰이 파악을 해서 예. 이 정도의 어떤 한 것이지 아니 국회의원 한 명을 돈 봉투 받았다는 걸 하면서 저렇게 그냥 당연히 뭐 정황이라든지 그냥 추정으로 저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검찰도 뭔가 증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름이 오르내렸던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했던 19명의 의원 일제히 부인하고 있고 오늘 그 가운데 한 명인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아예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백혜련 의원이 고발한 것은 이제 검사가 언론에 흘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구자룡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요 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변호인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법원에 뭐 관련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명단이 나온 거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 뒤에 명단이 나왔지 예. 그전에는 검찰이 명단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데 한 번도 그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자,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에 검사를 고발했다고 해서 검사가 언론에 이걸 유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 그 무의미한 정치 공세로 보이고, 그리고 일부는 또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기자는요, 그 잘 아시지만 뭐 저희도 저런 거 소송 많이 당해보잖아요. 예. 그런데 적어도 4일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이름을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확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도한 거예요. 있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반론도 다 받았어요. 물론 반론도 본인들이 다 부인했지만 반론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기자로서는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공익 목적의 보도고 반론까지 받았고 없는 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건 법정에 가도
기자는 전혀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관석 의원 구속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관련해서 돈봉투 사건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